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78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추가로 더 오른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는 잠시 뒤 시황센터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하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 연속 오르면서 1780포인트 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 미국의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 오른 17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8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1786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물에 부담을 느끼면서 상승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5일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1780포인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60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투신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장중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기관이 80억 원 팔고 있고 개인이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포인트 오른 4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5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47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오늘 지수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174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122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28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도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이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17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3원 하락한 11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79원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환율 변동성은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발 호재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석유화학주. 중국 모멘텀이 유효한 데다 어제 멕시코만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른 점이 오늘 석유화학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제일모직이 1%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이 7% 급등하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6%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했던 대형 IT주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연일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승 재료들도 많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면서 LG 이노텍과 삼성 SDI 모두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패널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틀 연속 오르면서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약보합했던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네, 태풍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곡물 수출 중단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농업 관련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효성 OMB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조비가 9% 급등하고 있고요. 경농이 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이 어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어제 공개 이후에 오늘 태블릿 PC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탑스와 현재 S맥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넥스콘테크와 파트론이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진코웨이가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5.8% 오르면서 44,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 웅진코웨이는 2013년 이후 국내 화장품 시장에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는데요.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동반 주목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5% 이상 급등했는데요. 오늘 역시 5%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뉴욕발 훈풍의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가 그다지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시장 모습 살펴봤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9,100선을 회복했네요. 강보합권에 있고요.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이끌어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국내 기업들의 뚜렷한 기업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높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투자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번 9월 증시 같은 경우도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 대형주 위주의 그 업종별 그 순환매가 빨리 나타나면서 종목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그 상황을 감안을 해서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연말인 11월이나 12월에 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당지수와 그 코스피 대비 월별 상대 수익률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8월과 9월, 10월이 코스피 시장 대비 높은 그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 9월, 10월 중에서도 아마 9월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래서 9월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배당주에 대한 선침해 효과로 아까 전에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8월과 9월, 10월에 상당히 주가가 높은 상승을 보였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그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 미리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선침해를 하는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당주의 주가 역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배당보다는 그 시세 차익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종기를 받으면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그 중소형 배당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저포주, 즉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배당주들이 많아졌고 또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그 중소형 배당주를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약 5% 이상 나올 것 같은 유망 중소형 배당주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예. 지금 표에 나오신 것처럼 무림페이퍼나 기신전기, 한신공연, 삼양화학, 백광소재 같은 기업들은 실적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배당주에 대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9월이 투자의 적기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배당주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에서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루셜텍이라는 그 신규 상장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크루셜텍이요? 예. 좀 기업 이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대부분의 그 전화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블랙베리라든가 아이폰, 갤럭시 S 같은 스마트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림의 그 블랙베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블랙베리에서 소요되는 물량의 100%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블랙베리뿐만이 아니라 2008년에는 삼성전자로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블랙베리로 독점 공급을 하면서 그 매출이 상당히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HTC라든가 샤프, 모토로라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를 그 거래처로 확보를 함에 따라서 단일 거래처에 대한 리스크까지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크루셀텍의 매출 역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장 초기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군요. 네, 7월 달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주의 종목들을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는 하나의 전략을 세우실 필요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장 초기에는 그 벤처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 문제가 있습니다. 크루셀텍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그 벤처 물량이 출회를 함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벤처 물량이 거의 다 소화가 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근에 거래가 상당히 살아나면서 주가도 바닥권에서 약 15%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약 28,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폰 수혜주고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크루셀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의 적정 주가를 목표가인 28,000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추가적으로 내년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그 성장세를 감안을 한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세가 그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조금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샵 5588번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인데요. 참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에 사셨는지, 비중은 몇 % 되시는지 문자에 남기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풍 곰파스가 10년 만에 수도권을 강타했던 날 바로 어제였죠. 신한지주 이보다 더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고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임직원들이 경악했고 또 투자자들도 급락하는 시장 장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신한지주가 상담 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47,000원에 20%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고 오늘도 밀리는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좀 악재가 나왔죠. 그 고소 사건 때문에 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중 은행 중에서도 그 상위권에 있는 상당히 은행이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 개별 기업의 리스크, 그 악재가 나왔을 때 단기간에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 내재적인 가치, 그의 펀더멘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 주가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SK라든가 최근에 금호석유도 상당히 좋은 예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어제 나왔던 뉴스는 신한지주에 대해서 아직 가장 큰 악재는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주가 하락이 상당히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볼 때도 어제 상당히 큰 장대 운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모습이 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어제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은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랫꼬리도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면 상당히 주가 차트 기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제 하나의 그런 이벤트는 단기간에 주가의 반영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47,000원에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은 뭐 매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비중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력이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님, 신한지주의 어제와 같은 그런 급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오늘과 같은 장에서 사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그 신한지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이사회를 열어서 빨리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도 단기간에 그 해결이 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제의 이벤트는 뭐 크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질 이벤트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은행주를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은 투자가 분이시라면 신한지주를 오늘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신한지주 봤고요. 이번에는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최근 유통 3사 주가가 일제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주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몽실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9만 5,5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향후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었습니다. 이 같은 종목 목표가 세우기 참 힘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유통주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예. 뭐 롯데쇼핑뿐만이 아니라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른바 유통 3대 기업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연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간의 그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IT나 자동차가 잠깐 쉬는 국면에서 오히려 내수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내수주 중에서도 하나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유통주들이 상당히 주가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다다음 주면 이제 추석 대목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11월 경기 선행지수가 그 11월 정도에 다시 반전을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수주에 그 매기가 많이 몰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수주 중에서도 가장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한 유통주로 이렇게 매수가 상당히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하나의 그 매매 전략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는 종목들은 5일선 매매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나셨더라도 더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일단 주가가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 내에서 조정 국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시고요. 만약 주가가 그 5일선을 하회한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하회한다면 그때는 그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아마 그 좋은 수익을 기록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롯데쇼핑 받고 이번에는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IT 대형주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오늘 한 3%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3004님께서 사셨고요. 25,200원에 20%를 들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들고 갈까요? 하셨네요. 네, 최근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 약세를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낙폭도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약세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그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의 빌미를 이렇게 작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도 많이 부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대형 IT주에 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이 대규모로 그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또 공매도 물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호재보다는 악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장내에 매도한다는 그런 악성 루머도 어제 장내에 이렇게 돌았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단기간에 낙폭이 너무 심하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어느 정도 바닥은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절적으로 볼 때 IT의 그 성수기가 4분기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그래서 4분기가 IT의 그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최근에 디램 가격이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디램 가격이 상승 반전한 날도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닉스는 그 디램 가격과 동행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디램 가격도 바닥 국면에 와 있어서 약간의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굳이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면 지난번에 저가죠. 22,200원을 하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손절매 쪽으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이닉스 봤고요. 이번에 삼정 P&A 보겠습니다. 33,1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빨강사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숨은 가치주라고 보면 좋을까요? 주가 흐름이 괜찮네요. 네, 최근에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정 P&A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 삼정 P&A는 그 포스코의 제품의 그 포장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포스코의 조각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삼정 P&A의 일감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삼정 P&A의 매출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성장성 부분에서 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은 포스코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점도 있지만 최근에 주가 이 상승 구간은 삼정 P&A가 최근에 신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시 광산업과 철강 부원료 등을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하반기부터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규 사업에 대한 그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정 P&A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도 5일선 매매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을 하향 이탈하거나 그럴 때 약간의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52주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은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정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잘 한번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영홀딩스입니다. 오늘 하한가가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영홀딩스를 사신 분은 3508님이시고요. 72,600원에 30%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제사 이동통신 사업 참여 기대감으로 거의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협약이 해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업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삼영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상반기에 아주 대박주 중에 하나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9,000원이었던 주가가 10만 원 언저리까지 올랐으니까요. 상당히 10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악재가 나왔죠. 그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는 좀 공시로 인해서 지금 하한가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는데요. 일단 삼영홀딩스의 그 내재적인 가치를 볼 때도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적자 폭이 소폭 감소를 하고는 있지만 적자를 매년 기록을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야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볼 때도 상당히 좋은 기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수급에 의해서 오른 종목이고 그만큼 주가를 상승을 이끌었던 재료가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상당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가로 시작을 해서 쉽게 매도하고 싶어도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손절매는 내 계좌를 지키는 수단이고요. 또 다음 기회를 노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단기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곡물 관련주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들어와 있네요. 조비를 현재 가격이 한 26,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비를 매수하신 분의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조비를 23,750원 20% 갖고 계시다고요. 루비님께서 주셨습니다. 매도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러시아에서 이제 그 수출, 곡물 수출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연장을 한다는 맞습니다. 소식.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조비 같은 경우도 그 농산물 가격 상승의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비도 단기간에 주가가 약 100% 이상 올랐던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약간 조정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곡물 수출 제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까지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비료주라든가 농산물 가격 상승 수혜주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테마주들을 매매하실 때 좀 유의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테마주들은 대부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 또 반면에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를 하실 때는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주가 하락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테마주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실적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이 오히려 더 작고요. 상승을 할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더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도 실적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농산물 가격 상승 수혜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지금 조정폭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오늘 그 러시아의 그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다시 재차 2차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난 원부안의 고가였던 약 32,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재료일 수는 있지만 항상 한번 그 조정 국면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꺾인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상당히 단기간에 추락을 할 수가 있고요. 조비 같은 실적은 그다지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좀 이제 매도를 하시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꼭 기업의 실적을 확인해 보자라는 박양주 선임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크루셜텍의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셜텍이 오늘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24,700원 선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좀 전에 주셨었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시간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지금 문의하시는 종목들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